프라이드 치킨의 원조는 흑인 노예들이 근데 왜 교촌만 작게 느껴지느냐. 한국식 양념치킨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뭐가 있냐면 KFC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원입니다. 오늘 함께 먹어볼 진지는 바로 치킨입니다. 진짜 우리나라만큼 치킨에 진심인 민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하고 각종 SNS를 봐도 말이죠. 매년 치킨 관련 대회가 실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치킨 관련한 컨테스트는 배달의 민족에서 열었던 치믈리에 자격시험. 이게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온라인 모의고사 참여자가 무려 58만 명이었다고 하고요. 평균적인 수능 응시자 수하고 맞먹는 그런 수 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 1위가 치킨입니다. 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한식 치킨입니다. KFC,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 이름부터 외국어인 치킨이 도대체 어떻게 한식의 대명사가 됐을까요?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미국 남부에서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사육이 허용된 유일한 동물이 닭이었어요. 닭. 차지하는 공간이 작으니까. 이제 자투리 부위나 이런 거는 남으면 어떻게 해서 좀 집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었겠죠. 당시에 노예 주인들이죠. 스코틀랜드 쪽에서 온 이민자들이 닭을 튀겨 먹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아프리카 쪽에도 닭을 살짝 튀겨가지고 그걸 다시 양념을 해서 먹는 역사가 있었는데 두 문화가 결국은 미국에 강제 이주를 당한 흑인 노예들에 의해서 합쳐지면서 그 유명한 프라이드 치킨이 탄생을 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처음에 팔기 시작한 것도 흑인들이었거든요. 흑인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KFC라고 하는 프라이드 치킨 체인점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낸 분은 백인이죠. 커널 샌더스라고. 사실 1930년대 이분이 주유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유소에 식당을 같이 열어가지고 했는데 프라이드 치킨이 인기 메뉴가 되면서 주유소를 그냥 문을 닫고 식당만 합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직접 자기 그 레시피를 팔면서 다녀요. 치킨 한 마리가 팔릴 때마다 수수료 뭐 5센트 이러지고. 프라이드 치킨 체인점의 시작이죠. 우리나라에서 치킨의 원조격 음식은 통닭이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이제 명동 영양센터라는 곳이 생겨가지고 전기구이 통닭을 판매를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 한 마리에 150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짜장면이 그 당시에 뭐 15원에서 30원이었다고 하니까 비싼 음식이죠. 전기구이 통닭하고 치킨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기름입니다. 기름. 실제로 우리나라 치킨의 발달은 1971년 해표에서 출시한 식용유하고 맞물려가지고 거기에 닭을 튀겨가지고 프라이드 치킨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통으로 이렇게 튀겨내던 치킨을 조각을 내서 튀기기 시작을 한 게 이제 림스 치킨입니다. 1977년에 신세계 백화점 지하에 1호점이 오픈했어요. 가격은 조각당 400원이었다고 합니다. 버스 요금이 35원이었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는데도 줄 서서 먹는 맛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가 1984년 4월에 드디어 종로에 KFC가 입성을 한다. 그 당시에 이 치킨 하면 켄터키 치킨. 또 그걸 먹고 와야 힙한 거죠. 그러면서 치킨이라는 단어 자체가 더 대중화가 됐습니다. 사실 이때 저게 들어오면 우리나라 치킨집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이미 세상 어디에도 없다. 양념치킨이 시작이 된 거죠. 멕시칸, 아메리카나, 이서방 양념 통닭이라는 데도 있었죠. 사또치킨, K치킨 브랜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식 양념치킨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뭐가 있냐면 KFC는요. 술이랑 같이 먹는 치킨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KFC를 문 닫는 시간에도 양념치킨집은 성업 중이거든요. 맥주 마시면서 치킨. 얼마나 저희 때 쿨했다니까요. K치킨 브랜드가요 무려 477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치킨 브랜드는 어딜까요? 현재는 교촌입니다. 8년째 매출 1위를 지켜오고 있는데 소비자 만족도 순위는 최고점이 아니에요. 맛 관련해가지고는 점수가 높은데 양에 관련된 점수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아마 교촌 치킨 먹고 나서 한 번 정도 이런 의심 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촌 치킨 양이 왜 이렇게 적냐? 교촌하고 업계 빅3로 불리는 BHC나 BBQ도 호수는 똑같은 닭을 씁니다. 10호를 써요. 951g부터 1050g까지. 근데 왜 교촌만 작게 느껴지느냐? 교촌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닭을 두 번 튀겨서 그렇다. 튀길 때마다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또 한 가지는 다른 프랜차이즈가 뭐 예를 들어서 8조각에서 16조각이다 라고 한다면 교촌은 요거를 25조각을 냈었죠. 닭다리도 반토막을 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도 오리지널을 뭐 21조각으로 바꾸고 허니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 24조각으로 바꿨다고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논쟁이 생깁니다. 작은 닭은 맛이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촌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한 브랜드들도 전부 시포닭을 사용을 하니까 왜 시포닭이 됐느냐? 이거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닭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출하할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이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치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30일 키워가지고 1.5kg 정도 되는 그 닭을 열흘 더 키우면요. 체중이 2.8kg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특대 사이즈인데요. 일본, 중국, 미국 이런 해외에서는 보통은 40일 정도를 키워가지고 출하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치킨을 먹어보면 닭이 더 큰 거는 사실이에요. 닭을 열흘 더 이렇게 사육을 하면 모든 부위가 더 고르게 커지는 게 아니라 품종 자체가요. 가슴살이 더 발달을 해요. 해외에서는 제일 선호하는 부위가 가슴살이다 보니까 가슴살이 더 커지도록 열흘 더 사육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를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 많이 쓴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크게 해가지고 튀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위별로 편차가 생겨요. 다리살이 익을 정도까지 조리를 하면 가슴살은 더 퍽퍽해질 수밖에 없어요. 프라이드 치킨으로 튀겨내기에는 작은 닭이 최적인 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요. 10호 닭이 15호 닭보다 더 비싸요. 우리나라 육계협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매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킬로그램당으로 해서 봤을 때 10호 닭이 15호 닭보다 500원 정도가 비싸요. 원가 절감을 하려고 작은 닭을 튀긴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전에는 닭을 어디서 샀는지 아세요? 슈퍼마켓이나 시장 가면요. 눈앞에 보이는 생닭을 샀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도축해서 줬었어요. 도계장이 다 그냥 서울 시내에 있었어요. 어느 지하상가를 들어가도 닭 냄새부터 나요. 닭을 잡아가지고 털 뽑아가지고 다 이렇게 쳐가지고 내장 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도계장이 올림픽이 가까이 오면서 이거 안 된다. 너무 안 예쁘다. 이거 이제 다 빼자.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대로 빼기 시작을 했죠. 대신에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도계 업체가 큰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으로 생산을 합니다. 빨리빨리 닭을 주기를 자주 가지고 갈수록 더 좋은 거예요. 15호까지 열흘 더 키우게 되면 1년에 예를 들면 6번 출하를 할 수 있는 닭을 4번밖에 출하를 못해요. 그러니까 굳이 더 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서 우리나라 닭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10호짜리로만 유통이 주로 되다 보면 이제 큰 닭에서 맛볼 수 있는 부위별의 식감을 맛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닭 가슴살 팝니다. 닭다리 파세요? 그럼요. 아니, 닭다리 파는데 왜 저를 싫어하세요? 같이 먹으면 제가 닭 가슴살 소비 다 해주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닭의 사이즈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봐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환경 문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닭고기는 다른 고기에 비해서는 환경 친화적입니다. 고기라는 거는 사료 요구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료를 얼만큼 줬을 때 이게 고기가 되느냐. 닭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는요. 사료 요구율이 보통 4.5kg입니다. 낮게 잡으면 2.5 정도예요. 돼지고기는 1kg 얻으려면 사료를 9.1kg 줘야 돼요. 소 어떨 것 같아요? 사료가 25kg 필요합니다. 맞아. 소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인들 환경 문제에 너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소고기는 환경에 그만큼 안 좋은 고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닭고기 소비량이 되게 많이 늘어났죠. 근데 닭고기에서 사료를 조금이라도 적게 쓰면서 고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조금 더 키우는 거야. 30일 키워서 출하하는 것보다는 40일 정도를 키웠을 때 사료 요구율이 줄어듭니다. 더 적은 사료로 더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면에서도 닭의 소비가 10호보다는 15호 쪽으로 무게의 중심을 옮겨들 때가 됐다는 거죠. 치킨만 가지고 사실 2시간은 더 얘기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